네, 모건 스탠리 반도체 겨울 보고서의 여진 탓일까요? 삼성전자 주가는 힘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 발표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의 실적이 반도체 업황을 가늠할 수 있는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반도체 부진과 미 연준의 빅컷 이후 증시 방향성까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센터장 모시고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센터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지난주에는 미 증시의 뉴욕 증시 연준의 빅컷 이후 하루 있다가 큰 폭으로 올랐잖아요. 처음에는 조금 주가가 오히려 떨어진 듯 했는데 다음 날 주가가 이제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지금 그 변화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길래 그런 하루 늦게 랠리가 시작된 건가요? 이제 50bp 인하는 사실은 약간 서프라이즈였죠. 예. 보수적인 연준의 스탠스를 봤을 때 25bp 인하를 할 것으로 시장에서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예. 뭐 50bp 인하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제 점도표라 그러죠. 예. 점도표 나온 거를 보면은 그 이후에는 이제 25bp 그 정도로 하고 내년에도 한 4번 정도 인하할 것 같다라고 했는데요. 그게 이제 시장의 기대보다는 오히려 조금 속도가 늦게 되는 걸로 처음에는 그렇게 판단을 했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첫날은 좀 주가가 오히려 그 전에 많이 올랐던 것들 좀 토해내는 그런 상황이었고요. 근데 이제 사실은 점도표라는 게 계속 바뀝니다. 사실은 6월 달에 나온 점도표랑 이번에 9월 달에 나왔는데 3개월 동안 많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또 점도표에 너무 큰 의미를 둘 필요까지는 없다. 결국은 연준이 얘기하고자 하는 바는 이 미국이 경기 침체로 빠지지 않도록 우리가 최선을 다하겠다라는 이제 메시지를 줬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면서 좀 하루 지나서 뒤늦게 좀 주가가 올라가는 그런 형태가 나왔습니다. 그러네요. 뭐 뉴욕 증시는 하루 후에 크게 올랐지만 우리는 좀 지금도 시장에 그렇게 큰 힘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역시 가장 관심이 되는 게 이게 반도체. 그렇습니다. 삼성전자의 부진입니다. 우리 이승우 센터장은 이제 반도체 전문가이시기도 한데 모건 스탠리의 그 겨울 보고서가 주목을 끌었죠. 시장을 짓눌렀는데 요지는 그렇습니다. PC 수요, 그러니까 일반 범용 D램의 수요가 좀 줄 수도 있고 또 고대역폭 메모리 공급 과잉 가능성도 있다. 뭐 이게 찬반 양론이 많더라고요. 우리 센터장님은 혹시 어느 쪽 모건 스탠리의 약간의 비관적인 업황 비관적인 보고서에 어떻게 동의하십니까? 뭐 일정 부분 뭐 맞는 부분도 있는데 이제 기본적인 거는 좀 약간 다르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는데 기본적인 건 다르다. 그러니까 뭐냐면은 사실은 이제 저희도 그 최근에 그 하반기 반도체 시장 전망을 좀 낮추기는 했어요. 아, 그랬어요? 저희도 낮추긴 했는데 이제 그 이유는 뭐 지금 우리 앵커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그 디맨드 쪽에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나 PC가 당초 기대했던 것보다 지금 잘 안 팔리는 것 같습니다. 뭐 안타까운 얘기지만 삼성전자 우리 그 갤럭시 플립 6라고 하는 것들이 나왔잖아요. 그 파리 올림픽에서 엄청 홍보했잖아요. 마케팅. 많이 마케팅을 열심히 했는데 지금 저희가 그 데이터를 좀 계속 보고 있는데 전작에 비해서 상당히 좀 부진한 것 같습니다. 판매가. 그래요? 지금?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이제 중국 업체들도 보면은 이제 상반기에 그 이제 저희가 셀인, 셀아웃이라 그러거든요. 그 유통 채널로 보내는 걸, 그러니까 제조업체 유통 채널로 보내는 걸 셀인이고 그 데이터는 되게 많았어요. 근데 그게 거기서 실제 소비자들이 사가는 셀아웃, 그거는 조금 부진한 것 같습니다. 실제 소비자들한테 판매는 부진하다. 그렇죠. 그래서 유통 채널에 이제 그 차이만큼의 재고가 좀 쌓여 있는 것으로 지금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실제로 하반기에 당초 예상보다는 스마트폰의 이 주문량이 좀 감소할 것 같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또 최근에 이제 애플에 정통한 그 권밍치라고 하는 대만의 애널리스트도 그 애플 아이폰 이번에 신제품이 전작에 비해서 한 13% 정도 그 출하가 좀 늦어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폰 16. 그죠? 네. 그래서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면 어쨌든 스마트폰이 뭐 반도체에서도 차지하는 비중이 있기 때문에 하반기 때 좀 수요가 줄어드는 측면이 있을 것 같고 하반기에요. 네. 그리고 PC도 사실은 이제 올해 상반기에 2분기에 그 AI 노트북이라 그래서 굉장히 여러 제품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AI 노트북이요? 그래서 뭐 퀄컴의 CPU가 이제 들어간 뭐 이런 노트북 제품들이 많이 나왔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도 그 코파일럿 키라는 것들을 이제 붙여가지고 뭐 처음에 이제 굉장히 저도 관심 있게 많이 봤었고 좀 기대를 많이 했었어요. 근데 이것도 이제 보면은 사실은 유통 채널에 노트북이 많이 지금 깔리긴 했는데 소비자들은 잘 안 팔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보통 저희가 왜 상반기 대비 하반기에
그런 PC 수요나 이런 것들이 좀 늘어나는 게 이제 일반적인데 올해는 그게 강도가 되게 약할 것 같다. 아, 그래요. 뭐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 볼 때는 모건 스탠리 겨울 보고서 PC 수요가 조금 줄 거다는데 네. 조금 동의하시는 편인데 뭐 그런 그런데 부분이 맞고요. 기본적으로 또 생각이 다른 분이 있다. 근데 이제 그 모건 스탠리 보고서의 내용을 보면은 네. HBM 예. 저희가 이제 가장 이제 관심을 많이 갖고 그러니까요. 보는 분야인데 HBM이 이제 심각한 오버서플라이 들어간다라는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전혀 그렇지가 않은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이 다르다.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제가 사실 뭐 저도 이렇게 어그레시브하게 보는 편은 아니거든요. 근데 그래요? 제가 이제 뭐 국내 뭐 양사, 뭐 삼성, SK 양쪽의 고위 임원들하고 이제 같이 회의도 하고 예. 뭐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이제 저희가 속 사정을 좀 많이 듣죠. 다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 이제 제가 이제 전망치를 발표를 하고 이제 같이 회의를 하고 그러거든요. 네. 근데 이제 그분들의 뭐 저한테 거기서 거짓말 하실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근데 네. 우리 이 센터에서 생각하시는 것보다 우리가 현재 받고 있는 이 고객사들의 오더 플로우는 훨씬 더 강하다. 주문은 상당히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 네, 그래서 이제 사실은 그 스마트폰과 PC는 좀 부진하지만 이 AI 관련된 서버나 데이터 센터 쪽의 수요는 사실은 시장에서 원래 보던 것보다 더 강한 것 같아요. 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조금 뭐 다 좋은 것보다는 안 좋긴 하겠지만 네. 뭐 그래도 좀 버팀목이 있을 것으로 보고 있어서 예. 그러니까 저희는 그 전망치를 제가 D램 시장 전망치를 좀 하향 조정을 하기는 했지만 D램 시장 전망치는 낮췄고 했지만 이게 내년도에 그러면 시장이 마이너스로 갈 거냐 예. 그렇게 안 봅니다. 내년에도 두 자릿수 성장 한 약 20% 정도 D램 마켓의 사이즈가 더 커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D램 시장이 내년에도 네. 20%. 네. 올해는 전년에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올해는 약 80% 정도 성장을 하고요. 올해는 네, 내년도에도 한 20% 정도로 뭐 급성장은 아니지만 이제 마일드한 성장세가 이어질 것으로 보고 있고 모건 스탠리에서는 이제 뭐 장기 이 불황 국면에 들어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 좀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 또 좀 얘기가 다른 거죠. 네. 일반적으로 PC 수요 부진을 예상한 모건 스탠리에 비교하면 D램 시장은 조금 공감할 수는 있겠지만 특히 고대역 분명은 HBM은 다르게 본다 그러는데 D램 시장도 말씀하신 대로 내년에 시장이 20% 증가한다고 하지만 중요한 게 증가율이잖아요. 네. 증가해도 율이 좀 좁혀지면 주가는 조금 강하기가 어렵잖아요. 그래서 주가가 빠진 거죠, 이제 사실은. 그래서, 예를 들면 SK 하이닉스 주가가 24만 원까지 갔다가 15만 원까지 빠졌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그 24만 원보다 이제 그걸 넘기는 쉽지 않다고 보고 있었는데 이게 지금 과연 이 정도로 빠지는 게 맞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좀 퀘스천이 좀 생기고 그래서 사실은 오늘도 저희가 보고서를 하나 냈는데 오늘요? 네. 어떤 오늘 내용이었어요? 이제 그 모건 스탠리 내용을 조금 빗대서 이제 얘기를 했는데 사실 모건 스탠리의 제목이 뭐냐면 윈터 룸스라고 했어요. 윈터 룸스. 뭐냐면 이제 겨울이 아른거린다 이런 거죠. 지난번에 이제 몇 년 전에 나왔던 거는 윈터 is coming이라고 했었고 근데 이번에는 이제 겨울이 아직 온 건 아니지만 아른거린다 이런 표현을 썼는데 그러니까 저는 뭐 아른거리지 않고 좀 멀리 있고 지금이 겨울을 논할 때는 아니고 약간 이제 가을 정도이긴 한데 가을인데. 네, 가을 정도이긴 한데 이게 겨울이 오려면은 사실은 이 좀 몇 가지 조건들이 있어야 돼요. 예를 들면 삼성이나 SK 하이닉스가 다시 시장을 오판하는 경우죠. 시장을 오판한다. 네, 그게 무슨 뭐냐면 뜻일까요? 시장이 너무 좋아질 좋게 본다는 것으로 거죠. 생각해서 생산을 확 늘린다 이런 거예요? 그렇죠. 오판한다는 거? 네. 오판한다는 것은 결국은 시장을 너무 좋게 보고 그거에 따라서 투자를 과도하게 하게 되면은 모건 스탠리 얘기처럼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이제 저희는 지금 그럴 때가 아니라는 거죠. 왜냐하면 작년에 뭐 아시는 것처럼 삼성이랑 SK하이닉스랑 전대미문에 엄청난 적자를 봤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돈 벌기 시작한 지가 지금 몇 분기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래 계획은 뭐냐면 이제 하반기 때도 굉장히 그 수익이 더 증가하고 많이 벌게 되면 뭐 한 내년도쯤 돼서 이제 투자를 늘릴까 이제 이런 것들을 고민하고 있었는데 지금 벌써 사실은 이제 미국의 금리 인하도 저희가 이제 박수치기는 하고 있지만 사실 뭔가 좀 껄쩍지근한 부분이 생긴 거잖아요. 경기 둔화가 예상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이제 지난주에 그 페덱스가 실적 발표를 했는데 페덱스가 이제 보통 저희가 물류 회사이기 때문에 뭐 경제의 전반적인 흐름을 좀 알 수 있는데 내용이 좋지가 않았어요. 페덱스의 실적이 그래서 주가가 14%가 급락했습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은 미국의 고용도 약간 조금
그 파월 의장도 지금 예. 조금 그 고민하고 있는 상황이고 그렇죠. 일부 기업들의 그런 전망치도 조금 뭐 아주 좋은 것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PC나 스마트폰도 좀 덜 사는 것 같고 이런 와중에 과연 작년에 그렇게 적자를 본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예. 투자를 강하게 밀어붙일까 저는 쉽지 않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오판을 해서 투자를 늘리는 것은 실수인데 그걸 안 하면 이제 그렇죠. 괜찮다. 네, 안 하면 이제 흔히 말해서 이 D램 시장도 네. 하드 랜딩이 아니라 소프트 소프트 랜딩 랜딩을 할수 할 있겠다. 가능성이 저는 높다라고 이제 보고 있습니다. 또 조건이 또 뭡니까? 아까 뭐 일단 그게 제일 그게 중요하고요. 가장 중요한. 예. 네,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올해 그 시장을 좋게 봤던 게 이제 내년도에 저기 PC에서 마이크로소프트가 예. 윈도우즈 10 서비스를 이제 종료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저희는 그거에 대비한 이 기업들의 교체 수요가 상당히 좀 발생할 거로 보고 있었는데요. 네. 이런 부분들이 뭐 아직은 그렇게 강하진 않지만 결국에는 좀 나오지 않을까 이런 것들을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지금 이제 모건 스탠리 보고서에 대해서 범용 D램 시장에 약간 수요가 줄 수 있다는 공감합니다만 HBM은 여전히 생각보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주문이 많다는 게 실제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고위 관계자들 얘기다. 그런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 지난번 보고서에서 보니까 목표 주가를 좀 그래도 떨어뜨렸어요. 네. 떨어뜨린 이유는 그만큼 이익 전망치가 조금 준다 그런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제 지난 1분기 때 삼성전자가 영업이익이 6.6조 원을 기록을 했었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2분기 때 굉장히 잘 나왔죠. 10.2조 원이 나왔습니다. 예. 10.4조 원이 나왔어요. 10조 4천억. 예. 그래서 뭐 이 정도의 그런 추세라면 이제 시장에서는 사실은 이제 3분기 때는 13조 또는 14조까지 이익이 증가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를 갖고 있었는데 예. 뭐 아직 뭐 발표는 안 했지만 이제 저희가 뭐 삼성전자과 이제 톤을 저희가 이제 들어보거든요. 근데 썩 저희 기대보다는 좀 못 미칠 것 같습니다. 13, 4조는 턱도 없어요? 예, 그러니까 2분기 수준밖에 안 나올 것 같아요. 10조 전후. 네. 10조. 그 정도가 될 것으로 현재 저희는 이제 보고 있고 상당히 안 좋은 수준인데. 그건. 안 좋죠. 좀 실망스러운 그런 내용입니다. 물론 이제 거기에는 반도체가 삼성이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갑자기 좋아져서 예. 그 반도체 사업부와 관련된 그 사업부에 예. 뭐 이제 PS라 그러죠. 이 프로핏 쉐어링 그거에 대한 충당금을 조금 추가로 쌓았다. 뭐 줄 이런 보너스를 미리 다 잡아놨다 이거죠? 그렇죠. 이제 원래 삼성에서 생각했던 것보다 지금 상반기 워낙 지금 돈을 많이 좋으니까. 벌었기 때문에 예. 좀 더 많아질 것 같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좀 추가로 쌓았다 하는데 그거를 감안해도 제가 봐서는 조금 이제 실망스러운 부분이고 또 좀 전에 저희가 이제 말씀드렸지만 이 갤럭시도 잘 안 팔린다는 거예요 생각보다는. 네. 플립. 그거 잘 팔릴 줄 알았는데. 네. 뭐 생각보다 좀 잘 안 팔리고 있는 거고 이제 그 와중에 뭐 아시겠지만 이제 중국의 하웨이는 두 번 접는 핸드폰을 그렇습니다. 지금 먼저 냈고요. 내놨어요. 예. 예, 그거는 지금 아마 삼성 플립보다 훨씬 많이 물론 이제 중국에서 대부분 다 사는 거긴 하겠지만 훨씬 더 많은 양이 현재 판매가 되고 있어서 이게 우리 스마트폰에서 삼성이 조금 기대보다는 좀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또 하나는 이제 파운드리죠. 파운드리에서 적자. 여전히 지금 여전히 적자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이 돌파구가 잘 보이지 않는 측면들 이런 것들을 감안해서 이 눈높이는 조금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러네요. 그래서 3분기 영업이익 전망치가 2분기 정도 기대치보다 낮을 것 같아서 목표 주가를 낮췄다는데 내년 전체 한 해 전체로 본 삼성전자 이익 전망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삼성전자 연간 영업이익을 한 37조에서 38조 정도 보고 있고요. 예. 내년도에는 그거보다 조금 증가한 예. 40조 중후반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가액이 그렇게 증가율이 높다고 볼 수는 없네요. 그렇죠.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예. 아마 반도체 시장이 증가는 하지만 예. 이게 이제 당초 저희가 뭐 상반기 때 이제 봤던 것보다는 조금 이 하향 조정된 부분들 그런 것들이 감안돼서 예. 증가는 하지만 조금 눈높이는 낮출 필요가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눈높이 이익의 전망치가 조금 조정이 되고 목표 주가를 낮췄는데 투자 의견은 삼성전자 여전히 매수 바이를 유지했잖아요. 네. 뭐 우리는 물론 증권회사들이 늘 투자 의견을 매수를 훨씬 많이 내기 때문에 그렇게 놀랄 일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유지로 바이를 그때 매수를 유지한 특별 이유 가장 지금 이제 삼성전자가 뭐 9만 원 문턱까지 갔다가 다시 또 이제 6만 원 초반까지 지금 밀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좀 되게 안타까운데
이게 저희가 PBR이라고 그러잖아요. 예. Price to Book Ratio로 보면은 주가 수익 자산 비율. 네, 그 자기 자본 대비해서 현재 예. 시가총액이 몇 배인지 예. 그거를 보고 있는데 그게 이제 1.1배입니다. 1.1배. 1.1. 너무 낮죠. 그래서 이게 역사상 뭐 거의 가장 낮은 수준에 머물러 거의 낮은 수준에 현재 이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삼성이 저희 기대만큼 못 하고 있는 거는 뭐 냉정하게 보면 사실이에요. 예. 그래서 좀 답답한 게 저도 굉장히 많은데 뭔가 방향성을 못 찾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뭐 굉장히 할 말은 많지만 제가 다 말씀드리긴 좀 그렇고. 아무튼 잘 못 하고 있다 간단하게. 그런데 이제 그래도 역사적인 그런 저점 레벨까지 왔기 때문에 여기서 뭐 적자가 나지 않는다 그러면 사실은 이 정도 선에서는 좀 방어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이제 투자 의견의 매수를 유지를 했습니다. 저 업황 관련해서 짧게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이번 주에 발표될 게 중요하다는데 어떻게 예상이 되고 있어요? 숫자로 그냥 말씀을 드리면은 그 매출액은 전 분기 대비해서 한 13% 정도 증가한 77억 달러 정도를 저희는 예상을 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이제 지난 분기가 좀 부진했는데 지난 분기 대비해서 한 80%에서 90% 정도 증가한 17억 달러 정도가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정도는 어떻게 평가해야 돼요? 좋아지는 거죠. 뭐 전 분기 대비해서 뭐 두 배까지는 아니지만 뭐 상당 큰 폭 증가, 이익이 증가하는 거니까 상당히 좋아지는 거긴 한데 이제 마이크론도 사실은 미국 시장에서 이제 보면은 SK 하이닉스랑 비교를 많이 하거든요. 그거에 비하면은 사실은 턱없이 부족한 낮은 숫자입니다. 그래서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그러면 하이닉스가 마이크론보다 이익이 한 3배에서 4배 정도가 되는데 그러면 시가총액도 좀 더 높아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요. 시가총액은 마이크론이 또 훨씬 높거든요. 그러니까 국내 이 반도체에 투자하시는 분들은 참 굉장히 답답한 속이 무너지는 건 억장이 무너집니다. 지금 그렇게 좀 되고 있습니다. 뭐 밸류 하는데 투자자들은 지금 억장이 무너지고 있어요. 아마 마지막 질문이 돼야 될 것 같네요. 지금 미 연준의 금리를 이제 비컷을 했고 우리 한국은행도 다음 달에 금리를 낮출 예정인데 금리나 이렇게 하니까 바이오주에 관심이 많다 그래요. 뭐 삼성 바이오로직스, 알테오젠 이 바이오주들이 금리나 혜택을 특별히 더 많이 보는 이유가 있나요? 뭐 아무래도 이제 바이오 이 기업들이 R&D 비중이 굉장히 높거든요. 뭐 그러다 보니까 아직은 이제 이익을 많이 못 내는 회사들이 많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밸류에이션 자체가 사실은 뭐 비교적 꽤 먼 그런 미래의 수익들을 반영을 해서 가져오는 부분이 있는 거잖아요. 근데 금리가 내려가게 되면은 그 할인율 자체가 이제 큰 폭으로 떨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기업 가치가 상대적으로 올라가는 부분들이 있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금리나 혜택을 지금 많이 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주간 증시 전망 그리고 반도체 업종에 대한 상세한 분석까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이승우 유진투자증권 리서치 센터장이었습니다. 센터장님 고맙습니다.